가끔가다 한 번씩 본인 자신이 좀 싫을 때가 있어요. 예, 저도 제가 싫을 때가 있어요. 본인의 그 외모적인 결점을 본다거나 본인이 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느끼면서 조금 막 저는 요즘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하나 없는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은 각자 잘하는 과목이 있는데 저는 늘 뒤처지는 느낌입니다. 계속 회피만 하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고 부모님께는 괜히 기대만 주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듭니다. 성격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차라리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 나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대신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 글을 보니까 최소 뭐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어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종종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가끔가다 한 번씩 본인 자신이 좀 싫을 때가 있어요. 예, 저도 제가 싫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비비추다 이 강연을 찍는데 오늘 1시간 동안 이렇게 지금 녹화를 하고 NG만 수십 번 내고 있는 제 모습이 싫을 때가 있어요. 4년을 그렇게 했는데 왜 아직도 NG를 그렇게 내고 자빠졌냐 하면서 싫을 때가 있는데 네, 막 온갖 복잡스러운 생각들 막 많아요. 촬영도 못해, 말도 못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가 뭐 강의라도 잘 나가는 것도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다른 사람들은 막 강의 잘해가지고 잘 나가는데 너는 뭐 하냐 이러면서 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그럴 거예요. 본인의 그 외모적인 결점을 본다거나 본인이 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느끼면서 조금 막 답답해하기도 하고 스스로 싫다고 하기도 하고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본인을 저평가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게 자기 비하로 이어지거든요. 지금 본인은 진짜 능력이 없는 사람일까요? 라는 저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각자마다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 줄 아냐? 그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컬러가 그냥 나에게 있어서는 기본값인 거예요. 디포트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본값은 다른 사람들과 내 거를 비교했을 때에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의 능력치가 더 높은 것 같고 저 사람의 컬러가 더 예뻐 보이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더 뭔가 좋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본값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평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와 비교했을 때 나는 별로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요, 누구마다 각자마다 다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그 장점을 발전시켜서 강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설령 단점이 있을지라도 이 단점을 강점으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우리 사람들인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나에게 있어서 능력치는 뭔지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본값처럼 느껴지지만 저 사람이 봤을 때는 내 능력치가 굉장히 고유값의 능력치일 수도 있는 거야. 굉장히 대단한 능력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치를 기본값으로 인식하지 말고 고유값으로 인식하면 좋겠어요. 고유값이라는 건요,
이게 나만 갖고 있는 거야. 나만 갖고 있는 거.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의 고유값이 좋다 해가지고 저 사람의 고유값처럼 되려고 온갖 수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도저도 아닌 게 돼요. 갑자기 생각난 얘기인데 이 얘기인 거예요. 저는 운동을 잘 못해요. 운동을 못해요. 다만 뭘 잘하느냐? 욕을 잘해요. 이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는 대신에 운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친구들을 봤는데 제 친구 중에서 몸이 굉장히 좋은 애가 있어요. 이렇게 우통을 벗으면은 바로 복근 보이고 막 축구를 하면은 진짜 막 그때 당시에 박지성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진짜 막 씨 잘하고 못하는 운동이 없어. 그거 진짜 만능 스포츠맨이야. 막 그 정도로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잘해. 막 육각형인간 할렐루야.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을 보면서 이제 나도 쟤처럼 저런 육각형 인간이 되고 싶어 하면서 막 제가 잘하는 축구도 막 했는데 안 돼, 잘. 그리고 또는 이제 농구를 막 하려고 했는데 농구도 안 돼. 농구 골 넣었는데 농구 공으로 내가 여기 얼굴 땅 하고 맞아.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 친구가 공부를 다 잘해요. 국영수, 잘 맞으면 100점이고, 못 맞으면 한 80, 90 몇 점대인 거예요. 그 정도로 공부 잘했어. 근데 나는 그 점수의 반도 안 됐어요. 사실 좀 못했어요. 제가 막, 그때 중학교였으니까 그때 점수가 막 40점, 50점, 막, 예. 조금 자존심 좀 부려볼게 한 60점, 70점까지는 갔어요. 그 정도까지였단 말이에요. 그 내가 얘처럼 하겠다고 막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은 정말 한없이 좀 떨어진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제가 발표를 했어요. 딱 발표를 했는데 무슨 발표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교과서의 그 기사문을 읽고 그 논평을 쓰는 그런 그 발표였나 봐요. 논평 쓰는 발표였는데 그 교과서의 기사를 읽고 이제 논평문을 이제 써서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발표 끝나고 나서 이 육각형이 와가지고 저한테다가 야, 수디야, 너 진짜 말 잘한다. 이러는 거여서 내가 말을 잘한다고? 나 별론데? 네가 평소에 네가 말 잘하는 거 모르지. 나는 내가 말을 잘하는 거를 잘 못 갖고 있거든. 근데 너는 말할 때마다 조리 있게 말을 잘해. 너의 능력은 그거야. 물론 뭐 네가 운동 못하고 농구공으로 맨날 뒤지게 쳐맞고 그러지만 너의 능력은 말하는 그 능력 하나는 정말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얘기 듣는데 순간 좀 약간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지 자랑하려고 저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거를 한참 뒤에 와서 생각해서는 아, 사람마다 고유로 잘하는 게 있구나. 고유값으로 존재하는 장점이란 게 있구나. 라는 그 능력치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네요. 어쩌면 그 육각형 인간에게는 그 고유의 능력값이 운동이 되는 거고 저의 고유의 능력치는 말하기인 것처럼 사람마다 각자 갖고 있는 고유의 능력치는 다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일까요? 라는 질문보다는 지금 나는 어떠한 능력치를 갖고 있는가? 이거를 좀 스스로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낫지 않을까.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본인의 능력치를 찾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한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잘하는 사람에게만 비교의 기준을 맞춰두잖아요. 이 평가가 안 좋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한테다가 이 목표치를 두고 계속 비교를 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시험 100점 맞았어. 평균이 막 98점, 95점 몇이야. 근데 나는
59점 몇이야. 비교해봐요. 그럼, 비교해봤는데, 많이 떨어졌어. 뭐야? 나 얘보다 완전 못하네? 그러면서 본인을 막 평가질을 하는 거야. 응. 너는 얘만큼 못하는 사람, 너는 진짜 한심한 사람, 너 완전 나머지 공부에도 시원치 않을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면서 본인을 계속 평가하는 거야. 본인 스스로에게 내리는 이 평가가 결국에는 뭘로 귀결이 되느냐? 자기 비하 또는 자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둘러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얘보다 못하니까 나는 못하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으로 계속 치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 기준을 잘하는 사람에 두지 말고 비교 기준을 온전히 할 수 있다면은 예전의 나와 비교를 하세요. 예전의 나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이전의 나와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서 봤느냐? 제주도에 있는 장미 맨션에서 봤어요. 할렐루야. 장미여관의 그 창문 그 액자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이전의 나와 비교하라는 거예요. 왜?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했을 때에 이전의 나는 어느 위치였고 지금의 나는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또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의 위치는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똑같은지, 똑같은 자리에 있다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 유지된 것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령 떨어지면 어쩌습니까? 이전에 나는 조금 올랐는데 지금의 나는 떨어졌네? 잠시 자기 비판을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끌어가야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하는 사람으로 기준을 두면은 이 사람은 안 떨어질 거예요. 안 떨어질걸요? 계속 안 떨어질걸요? 왜? 내가 이 사람을 높은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막 공들박질 치고 있더라도 이미 이 사람은 위에서 공들박질 치는 거지 아래에 있는 내가 봤을 때는 쟤는 아직도 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여전히 못하는 인간인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이전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와 비교하라는 거예요.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했을 때에 분명히 어떤 평가보다는 우리는 조금 올랐구나, 예전에 비해서는 잘했구나, 예전과 지금 좀 어느 정도 균형을 지키고 있구나, 지금 내가 조금 떨어졌네, 어떻게 하면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 어떠한 평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보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의 기준을 잘하는 사람에게만 두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 앞의 사연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내가 눈높이를 내리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너무 높은 기준을 갖고 있으면은 이거를 지금 현실화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화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적이 좋지 않아. 막 60점대라고 합시다. 지금 막 70 몇 점대인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려면은 90 몇 점대야. 지금 내 비교 대상은 지금 90 몇 점대에 있단 말이야. 근데 난 지금 70 몇 점대야. 그러면서 내는 왜 이 정도밖에 못 알아? 이 한심하고 답답한 인간아. 이러면서 그 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을 지금 내 위치로 빨리 끌어내려서 95점대로 목표한 점수를 70점대인 나에게는 몇 점이 맞을까? 75점으로 조금 올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목표치를 올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그 최소한의 만족을 느껴야지. 왜 90점대를 바라보고 90점대를 달성했을 때 큰 만족만 바라보려고 합니까?
70점에서 75점 올린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건데, 그 5점 달성한 거, 그게 쬐깐해 보여요? 그, 굉장히 크거든요? 1점 하나로 그 자릿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1점 하나 올랐을 때, 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수학 시험을 봤는데, 수학 시험 점수가 좀 사실 형편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에 이제 이 점수가 올랐어요. 1점. 1점 올랐어. 근데 그 1점 올린 것도 참 대단하겠는데, 그 1점 하나로 인하여서 석차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1점 하나로 두세 명의 석차가, 한두 명의 석차가 바뀌는데, 그거에 큰 만족을 느껴야지, 20점대의 큰 만족을 느낀다? 그럼 이 작은 만족들은 그냥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냥 나배드인 거야.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이런 걸로 뭐, 이렇게 되거든. 이걸로 만족 못 해가지고, 아마 더 큰 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에게. 75점? 난 만족 못 해. 나 이거 90점으로 끌려 올려야 돼. 무조건. 75점으로 만족할 수 없어. 와, 더 해야 돼 하면서 막 본인을 막 들들들들 볶을걸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내 수준으로 목표치를 최대한 내려서 내가 몇 점 정도 해야 최대한의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어. 몇 점 정도 해야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점수를 최소한 점수로 미니멈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거에 맞게끔 나아가는 거야. 우리가 이게 계단 타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계단 타듯이. 우리가 계단 오를 때에 한꺼번에 20층 올라가야지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발이 넓어가지고 발이 길어가지고 1층에서 20층을 한꺼번에 올라가진 않잖아요. 예, 그렇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면 이 다리가 찢어지잖아요. 어떻게 해요? 1층 올라갈 때 2층 올라가고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하나 올라갔을 때 비로소 20층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목표치를 정할 때 계단 타듯이 하나씩 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목표치를 단계적으로 하나 달성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작은 만족감들이 쌓여서 나중에 최종 목적지에 갔을 때는 큰 만족으로 물러오는 거예요. 단번에 큰 만족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하나의 만족감들이 하나씩 쌓여서 최고의 만족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 기준치를 내리고 내가 최소한 내 성취감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것들을 찾았을 때에 또 본인에게 맞는 새로운 방식을 또 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 모으세요.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 걔만 보내지 말고 걔 멱살 잡아가지고 같이 오세요. 저만의 빛 비춘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 비추다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하는 그런 빛 비추다 강연이 되기를 바랍니다.